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1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이 아주 다이나믹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옵션 만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몰라서 어제보다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기관과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하면서 네, 오늘 시장이 아주 안 좋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다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 와, 오전, 점심까지만 해도 정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까지 떨어지려나 하고 진짜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다 빼야 하나 하다가 반등이 나오길래 조금 기존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좀 사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했죠. 네, 돌파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개인이 다 받아낸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있었고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장은 그래도 음봉 나왔던 거 다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네, 코스피도 네, 좀 안정적으로 자리에 올라왔고요. 5일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볼게요. 이렇게 분석해 볼 만한 종목, 그러니까 찾아볼 만한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다 우선주에 시가총액 정말 작은 종목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일단 소프트센 우선주 시가총액 82억. 네, 저는 우선주는 매매를 안 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디딤 네, 시가총액 649억이고요. 디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뭐 기관이 뭐 매매를 잘한다 뭐 이건 아니지만 요즘 기관들의 그런 행색을 보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기관 수급주 매일 뭐 따라서 보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네, 기간에 좀 실망을 하면서 맨날 외국인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들의 수급을 중요하다고 보면서 매매에 참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종목들이 워낙 빈번하게 나오는데 기관 수급에서 제가 네, 보는 거는 거의 정고점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지만 있지만 기관 수급을 보면서 좀 먹을 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네,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거 안 찍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기간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한번 쭉 보는 시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만 볼 생각이에요. 이번 만기일 때 기관의 그런 모습과 항상 단타로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네, 뭔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실망감에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디딤 네, 시가총액 64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찾아보지 않았는데 잠깐 보면은 디딤은 이제 외식 기업이고 신규 치킨 브랜드를 오늘 내놨네요. 인천 송도에 첫 매장을 열었대요. 네, 코리아 치킨이라고 하네요. 요게 요 네, 재료로 인해서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요 정도 봐봤고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 네, 시가총액 109억.
네, 저는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석을 잘 하고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뭐 우선주나 뭐 EUB, 뭐 1우 뭐 이런 거 매매하셔도 좋은데 이제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매번 우선주들을 그렇게 딥하게 네, 분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저는 네, 아무리 좋은 종목으로 보여도 우선주보다는 그냥 본주를 매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배당주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네, 안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나온 거 보니 네, 매도한 물량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도 상한가에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뭐 한국의 텐센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텐센트랑은 사실 좀 다른 실정이고 시장도 작을 뿐더러 글쎄요 뭐 카카오 게임즈면은 자체 게임 개발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 게임 개발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시가총액 거의 6조 가까이 돼가는데 이러면은 지금 시젠이랑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요? 시젠이 7조 정도 되나? 네, 시젠이 6조 5천억이요. 시젠이랑 5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내일 만약에 상한가 가버리면 시젠보다 높아진다는 건데 글쎄요. 그냥 뭐 단순하게 플랫폼만 제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상장을 통해 들어온 금액으로 뭐 게임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합병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신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내일이나 해서 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네, 이제 눈치 싸움이 점점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내일쯤 한번 월요일쯤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뭐 정말 얼마 나중에 뭐 코스닥 시총 1등이 될지 그게 적정한 가격이 될지 또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동부건설 우선주 네, 안 볼 거고요. M2N이 오늘 또 상한가에 갔네요. M2N 그저께 봤던 종목인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무시하고 상승이 나오는 네, 요즘 자주 보이는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다 지금 다 음봉이죠. 뭐 오늘 장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네, 음봉으로 나왔고 그저께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볼까요? M2N, 한국파마, 국영GNM, SDN, 오스템 네, 음봉 회복 반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예전과 같으면은 양봉 다음에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붙으면 이제 팔고 도망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뭐 일정 종목에서는 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가고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건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지금 단기간 나오는 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내일 음봉이 됐을 때 뭐 눌린다고 이제 사시게 되면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눌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또 탈출할 기회를 주긴 했지만 100%는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눌릴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걸 눌렸다고 봐도 될지. 예, 아무튼 요즘에 이런 패턴, 이게 다 상한가 갔던 종목들 패턴인데,
패턴이 아니라 상한가 같은 종목들 다 모아놓은 건데 지금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네,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봤죠? 잠시만요. 특이 종목. 네, 신원우 우선주고요. 보락. 보락이 이제 이게 좀 오늘 테마가 있었던 종목인데, 아이고, 네, 중국 의약품이 미국 내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금지 검토가 되면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보락은 식품 첨가물 원료 의약품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중국이 미국 시장에 원료 의약품을 수급을 70% 정도를 하고 있었대요. 중국이 70% 독점하던 시장인데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70%의 그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좀 거기서 콩고물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콩고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네, 좀 저급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보락이 상한가에 간 모습이고 보락 말고 하이텍팜도 같은 원료 의약품 제공하는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일단 전고점 위에서 마감이 됐고 좀 강하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락과 하이텍팜 둘 다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일단 월요일에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면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좀 눌릴 때나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 들어가 보시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단타를 요즘에 대응이 안 돼서 잘 못 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 살펴볼 종목 이게 다예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서 상한가 종목들 많이 안 나왔고요. 이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잠깐 보면 아까 봤던 대로 음봉, 상한가 다음날 음봉이 많이 뜨고요. 물론 이제 음봉이 나와도 장 초반엔 좀 강한 모습이에요, 항상. 장 초반엔 항상 강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확 빼버리잖아요. 근데 이 고점을 과연 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또 그 다음날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8%까지 나왔네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 오스템 같은 경우는 28.71%까지 분봉으로 볼까요? 시초가도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됐어요. 시초가도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됐고, 장 중간에 갑자기 말아 올리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아마, 그 지수의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지수가 12시 한 40분 정도 때부터 올라줬었는데 1시 40분부터 올랐으니까 대충 이제 시기를 좀 보고서 맞춰서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DN도 오늘 양봉.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한가 다음날 눌렸을 때 장 마감 때쯤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그냥 음봉 나온 다음날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되고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된다면 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떨지
요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지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너무 주식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주말에는 좀 쉬시면서 그냥 가볍게 차트나 한 번쯤 돌려보시는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그 시장에 중독이 돼 있으면은 매매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주말엔 좀 머리를 비우는 게 오히려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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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